일본이 한국에 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이제 비슷한 패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외교 충돌은 피해왔으나 작년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졌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의 비슷한 패턴으로 자극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양국의 외교에 있어서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을 대하고 인식하는지 대략 윤곽이 나왔으며 정상적인 방법과 대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강대강 국면으로 대치하며 일본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일본 제2의 수출 규제 카드 만지작거린다. 일본이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다양한 제재를 통해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관심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 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덤핑 판매 조사는 국가 간에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만 왜 하필 지금 이뤄졌냐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갈등 이후 한국이 WTO 제소를 결정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결국 한국이 WTO에 제소를 했으니까 응당 자신들도 그에 관한 보복성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지금까지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탄산칼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판단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이 이란 관계나 수출관리 운용의 수정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업계에서 활동하는 일본 업체의 과세 신청이 있었고 이런 요청이 WTO 협정 및 일본 법령에 따른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김은 없다는 것인데 시기상도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분명히 일본 정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기록을 보면 일본은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빠져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 수출 규제만 한 게 아니라 수입 규제도 진행.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등 대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탄산칼륨 덤핑 건은 단순한 무역 조치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무역 조치를 해왔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국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탈일본을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일본은 이미 그런 문제를 대비하고 무역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일단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덤핑 조사 업무를 맡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톤이죠. 일본 관련 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제품의 염가 판매로 가격이나 압박을 받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것은 두 건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있었습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2016년에 덤핑 관세를 받은 수산화 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체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 형상액, 액체 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 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반덤핑 관세를 잘 물리는 국가가 아님에도 한국산 재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다는 점입니다. 그간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일본은 수입 규제의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 WTO보다 엄격한 반덤핑 관세 조사 기준을 고수해왔는데 한국에는 안 그런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시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두 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 공격적으로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즉 일본 내부에서 한국산 재료가 필수재가 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 필수가 재료가 되는 반도체 주요 물질들은 일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물샐 틈 없이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반덤핑 제도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수입품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엔 돈 많이 벌지만 한국산 수입은 안 하겠다. 한일 간 무역 수지를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수출 물품에 대해서 점점 더 일본 시장에서 제외시키는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한국산을 몰아내고 있었다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 구제 조치 이외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 할당 임포트 쿼터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 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합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꾸준히 수입 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체 금액과 세부 할당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고 할당 신청 시기, 접수 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한국의 일본양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 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 조치는 일반 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 할당 제도는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기존의 수출 규제만 논란이 되어 왔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를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이며 특히 한국이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농수산물 때리기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수출 규제 당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융단 폭격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으로 칼을 뽑아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거센 볼매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조차 가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를 예상치 못한 일본 당국은 농수산물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입 거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헐적으로 탄산칼륨과 같은 한국이 산업 분야의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콕 집어 덤핑 관세를 물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WTO 수출 규제를 관련해서 승소를 한다면 일본은 이러한 농수산물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일본. 미국은 WTO에서 일본 편이라고 주장.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일본은 초조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모든 수출 규제 사항에 미비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WTO가 정한 국제무역 규칙에도 일본은 한참 벗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승소할 확률이 큰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도 이번 WTO 건은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보다도 질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연일 일본 장관들은 각종 매체에 나와서 한국이 지금까지의 대화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의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개선됐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느닷없이 미국은 일본 편에 가깝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토대를 둔 것이고 WTO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익명의 주 제네바 통상당국자 설명을 30일 보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보여온 모습은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을 압박한 모습이 있었고 미국의 주요한 당국자를 설득해서 주요 결정사안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정황이 볼턴 회고록 및 다방면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실제 한일 간 수출 규제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 편에 가깝게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볼턴은 한국에서는 양국 중재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양국 중재의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이 미국과의 밀실에서 유력자를 통한 협의가 지금까지는 숨겨져 와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외교가에서 미일 간에 이루어지는 로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한국은 주요 길목에서 그 사이에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WTO에서 가장 강한 입김을 풍기는 미국이 이번 수출 규제 때 실력 행사를 하려고 든다면 한국으로서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일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한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는 양측이 대화를 유지하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이 논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나는 영원한 낙관론자라고 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한국의 볼턴과 비슷한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단연간의 경험상 혹시나 WTO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든다면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위기가 오는 국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에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며 한국과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WTO 판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어 양국 관계가 극도의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신문의 기자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면 마스크 2장에 대해 뼈 때리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아사히 신문 쇼핑몰에서 면 마스크 2장에 3,300엔에 판매하죠. 일본 정부의 면 마스크는 공짜고 재고가 넉넉한데도 말입니다. 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부지런히 판게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아베노마스크의 후속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베의 기자회견에서의 공격이 있고 나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 언론사가 아베에게 반격을 당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화가 되었고 일본인들도 아사히 신문사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베가 언급한 마스크는 오사카부 이즈미 오츠시에 있는 섬유업체 오츠모직에서 생산한 것으로 판매 정가가 3,300엔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통신 판매 사이트는 특별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수익은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1917년에 창업한 노포 섬유업체인 오츠모직에 의하면 마스크는 총 4층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목화는 의료용 수준의 원료를 사용해서 150회 세탁해 사용할 수가 있다. 직원 15명이 하루에 최대 1,500세트를 만들고 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멀쩡한 기업을 언급함으로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뿐 아니라 일본 언론들이 이 회사를 방문 취재하고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은 황당하고 너무 슬프다. 목화로 만든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아베에 의해 악덕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간 여성 프라임에서도 특집 기사로 아사히 마스크의 진실을 실었습니다. 아베의 실언으로 창업 103년이 된 특별한 기업이 곤경에 처했는데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아베의 마스크는 중국산 재료로 만들었지만 아사히 마스크는 일본에서 생산된 목화로 만들었다. 아베의 마스크는 원가가 78엔이지만 아사히 마스크는 150번 사용이 가능하니까 1회 사용 시에 11엔이 원가이다 등의 일본 주부들의 반응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오츠모직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제조기술의 결정체인데 일본의 총리가 비아냥거렸다로 매듭지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스크는 오사카부 이즈미 오츠시와 상공회의소가 마스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초에 섬유의 거리에 있는 섬유업체들에게 직접 제작을 호소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와 상해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103년의 노포 기업인 오츠모직이 일일이 손수 제작한 제품입니다. 계속 빨아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진실을 기사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 반전되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진실은 이렇다로 트윗을 올렸고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아사히 신문은 악덕 기업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 아베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의 활약으로 자기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글솜씨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낸 아베노마스크가 머리카락과 벌레들이 들어가 있으며 때가 묻어 불결하기까지 하다는 신고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시설과 독거노인들에게 보낸 아베노마스크는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데다가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전한데 이들이 느끼는 모멸감과 당황스러움은 몇 배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급식 마스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C19 대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임산부용으로 특별히 만들었다는 아베노 마스크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포장 용지에는 벌레까지 있어서 반품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에는 몇천 장의 마스크가 돌아왔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가 각 가정에 배달이 되면서 계속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라고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일반 마스크보다 너무 작아서 코와 턱이 다 삐져나온다. 한번 빨았더니 이렇게 줄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전에 이물질을 다 빼느라고 고생했는데 25% 정도가 더러워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이런 트윗이 의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2장을 이어붙였어요. 아베 마스크 사용법입니다. 아베 마스크를 이어붙일 때에는 다른 천을 갖다 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도 아베를 조롱하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사 공격하다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아베는 지금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서 좋겠습니다. 이번